와주시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하나씩가 나와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간 저희 LG화학 측에서 오신 여러 소장님들께서 얼마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전 시간에 세 분 학생분께서 발표하신 걸 보니 그 소장들의 강의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강좌가 나름대로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충격하고 남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어떻게 이 마지막 그 강의로서 이 주제를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 볼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역시 거창한 이런 그 제목의 거창한 컨텐츠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역시 한 회사의 사례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 전달에 가장 효율적이지 않는가. 또 그런 의미에서 저 이전에 여러 그 소장들이 그분들의 강의 내용을 아마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LG화학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학산업의 지난 한 30년 동안의 그 궤적이랄까요? 흐름을 개관해보고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 또는 이거는 학계나 연구소나 이런 산업계나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예측하는 앞으로의 그 화학산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또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고 다음 이 시점에서 화학산업의 환경 어떤 분석이라고 할까요? 환경 변화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맥락에서 LG화학은 어떻게 기업 변신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21세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준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LG화학의 경우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시고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이미 다른 데서 비슷한 내용으로 부분적인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LG화학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0년의 우리 화학산업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것은 주로 이 미국이나 이 아파 이런 화학산업 입장에서 다시금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식으로 생각하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70년대를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한 두 마디의 그 키워드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장과 다각화 이 당시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가 하니 70년대만 하더라도 화학산업의 성장률이라는 것이 최소한 기업적인 것을 불문하고 한 5% 정도 대로서 계속 성장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예외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는 되겠습니다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그러한 성장률이었고 물론 다른 산업 분야의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화학산업이 70년대만 하더라도 타 산업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모델되기도 했던 그런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화학산업에서.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0년대 초, 72년 정도, 73년도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2차 이제 오일 샥이 오죠. 오일이 옵니다. 이준해서 실제 그래 또 로마 클럽이라 해가지고 성장의 한계라는 이런 그 소위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이것이 한때 이 시기에 그 산업계나 혹은 뭐 정치 사회 모든 측면에서 하나 회사하는 그런 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가 가진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이기 때문에 언젠가 오일도 없어지고 등등해서 우리 성장이 지금 우리가 인도에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어렵다. 한계가 오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시기가 또 70년대가 오일 회사들이, 오일 메이저들이 석유화학에 진출해서 소위 다각화라는 이름하에서 이 시기에는 기업들이 다각화라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다각화라는 것은 비즈니스 분야를 다 넓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석유만 다루던 이런 회사들이 이 석유화학을 타겟으로 해서 다각화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80년대로 접어들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기까지는 특히 미국의 산업이 일본의 거센 도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그런 또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주로 이 미국 쪽에서는 이 산업이나 이 기업의 대대적인 그 소위 구조조정이 납니다. 우리가 IMF를 당하고 있게 들어온 그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 말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미국도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화학 산업, 뭐 일반 몇 가지 산업도 되게 같은 패턴입니다만은 주로 이 사람들이 그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고 또 하이텍의 그 바탕을 둔 그런 쪽으로 기업 구조 조정을 시도하고 또 서비스 산업이 미국에서 제일 큰 산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석유화학의 생산 베이스도 과거에 미국, 유럽과 일변되었던 것이 점차 일본을 무시한 심지어는 우리나라 포함한 동남아시아 또 서남아시아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프로덕션 베이스가 이동하는 그런 시기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과거 석유화학 대표적인 화학산업, 그리고 이 매스 프로덕션, 또 이 기피 전시를 중시하던 이런 또 대규모의 자본 투자를 불가능한 석유화학 분야, 특히 그 일반 화학 제품 분야에서 이익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회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주로 초반에 이것이 이제 시작되고, 그 중반 이후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태동도 하고, 기존의 화학 산업이 그 사람들의 관심 분야를 벌린 분야가 이제 소위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이때 본격적으로 그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주목하고 이쪽으로 자기들의 영역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90년대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90년대는 한마디로 이 미국 경제가 소위 뉴 이코노미라 해가지고 공전의 또 경기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이 공전의 호황이 미국뿐만 아니고 여타 그 나라의 대호황이 어떤 화학 산업이나 어떤 다른 그 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로 그 IT라든지 또 부분적인 그 BT 이런 거의 그러한 그 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90년대의 그 화학 산업은 두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은 이 통합 혹은 병합 내지는 전문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기업들이 합병, 분리 등등 연합 다른 형태로 서로 합종 동행이라고 하니까 이런 활동이 활발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2년도 미국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가 우리 화두가 되죠. 그래서 각 나라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현 시점에 와서 이 미국 컨퍼런스는
미국 컨퍼런스의 정신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 강령들은 많이 퇴색했습니다만 여하튼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국 컨퍼런스를 스타트를 해서 결국 얼마 전에 유한에서 그게 월드 서밋 포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인가요? 그 회의일까지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라 좀 원래 우리 스케줄과는 벗어난 법함이지만 이 기조대로 계속 앞으로 우리 흘러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화학산업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 소위 주식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가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관계된 다양한 사람들이 화학산업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이 대규모의 성장률이라든지 혹은 마켓시어를 밝혔다든지 그런 등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경영을 해달라. 또 그것도 높은 이 자본 회전 수익률을 요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달라. 그것도 매우 재빠르게 해달라 하는 여러 가지 자본시장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게 IT라든지 다른 BT라든지 이런 쪽은 이런 자본시장의 요구에 상당히 재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화학산업은 본질상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더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조정이 일하는 일은 합니다만은 화학산업도 과거에 우리 했습니다. 다각화라든지 혹은 정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제약하고 뭔가 모르게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포커싱하고 또 무슨 분야를 매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어떤 의미를 가진 인터넷 우리가 시대로 돌입하게 되죠. 소위 맥카트에스 로우라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인터넷 에이지의 인포메이션 익스플로드라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그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산업 자체를 화학산업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누구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90년대가 얼마나 이 합병이라든지 이런 합종 연예인이 활발해졌느냐 하는 90년대에 금액 베이스로 총 2,500불 가량의 이 기업 합병, 스피노프 이런 데 활동이 일어났고 99년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도 이 800억 불에 상당하는 그런 기업 매수 합병 이런 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간접적으로 뜻하는 바는 어떤 진정한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어떤 화학산업의 어떤 변신을 기획하기보다는 정치 분위기, 어떤 효율화, 코스트컷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화학산업이 나름대로 어떤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30년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21세기 문턱에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지난 한 4, 5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우리 화학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앞으로 5년, 10년의 우리 화학산업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측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항상 맞는다고 할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예측이 때로는 우리가 불명확한 장래를 결정이 되는데 어떤 가끔은 나침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몇 가지 몇 가지 재미있는 그런 예측들을 살펴볼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측들은 대단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관 전문가들이 예측한 그런 내용입니다. 2005년, 앞으로 실제로는 한 3년 뒤죠. 3년 뒤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 유럽의, 그러니까 화학회사들은, 유럽의 화학회사들, 주로 대규모의 화학회사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수가 10개에서 한 5개 정도로 줄어들고, 미국은 그 수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이게 이제 예측한 게 1999년도에 일본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그간에 진행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주장 않겠습니다만 이 예측이 현 시점에서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화학산업의 재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의 예측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2005년경에 소위 대형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빅 파마스티컬 컴퍼니라고 하는데 대형 제약회사의 수가 아마도 전 세계 대형 회사 수가 한 4개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서로 합병하고 등등해서 결국은 그 수가 한 4개 정도 줄어들고 아마도 이 메이저 오일 컴퍼니 이건 한 5개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숫자의 한 2~3개 이내로 거의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발표한 학생이 파이저 소개해드렸죠. 파이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이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정치가 아마 세계 1, 2, 아니면 2위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전에 큰 제약회사들이 자꾸 또 서로 합십니다. 그래서 R&D 코스트의 부담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활동을 서로 분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연관이 현재 세계 제약 시장의 한 80%는 현재 한 세븐시스터 과거에 우리 오일 회사들 세븐시스터라는 말씀인데 7개의 제약회사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지배를. 근데 그것이 앞으로는 한 4개 정도로 재편돼서 이 4개가 세계 제약 시장의 한 8, 90%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오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엑슨 모빌, 그 다음에 BP 아모코, 그 다음에 그런 합병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정확한 그런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근데 이건 특히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데 상당히 좀 먼 옛날이긴 합니다만, 뒷이야기긴 합니다만, 한 2020년경, 앞으로 한 10여 년 남은 2020년경에 이 석유화학 산업은 소위 슈퍼리그라는 이런 형태로 재편이 될 것이다. 이 슈퍼리그의 멤버는 재밌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마도 이 하나의 앵글로 더치 회사, 하나의 앵글로 아메리칸 회사, 2~3개의 아메리칸 회사, 1개의 중동 회사, 하나의 중국 회사, 제일 때는 하나의 한국 회사가 되겠다. 이건 유럽 사람들이 예측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9년도 정도에 유럽 화학 연합회에서 예측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확성은 좀 그런 예측 같습니다. 앵글로 더치를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나겠죠? 로얄 더치 쉘이라는 그런 회사들. 앵글로 아메리칸, BP, 아모코 이런 거. 2~3개 아메리칸이랑 엑선 모빌 등등. 근데 이제 재밌게 보시면 일본은 없는데 한국에서 하나 뛰었다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화학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하는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그런 일반적인 예측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 주위에서 현재 화학 산업이 맡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변화는 어떤 것이 한국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깊이 그것을 아는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볼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는 연구개발이나 시장이라든지 혹은 이 물류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플레이어가 되거나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플레이어나 글로벌 플레이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LG화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당분간은 글로벌 플레이어로 되기는 사실 힘이 약합니다. 아까
과학의 분야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 하지만 아직도 국제 무대에 나가면 한참 그 아래이기 때문에 솔직히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이 활동하고 우리가 이 행동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리저널 플레이어입니다. 리저널 플레이어라는 것은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미전 지역까지 포함한 리저널 플레이어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리저널 플레이어가 되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건 반드시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나름대로의 그 경쟁력을 갖춘 그런 그 기업만이 앞으로는 살아남는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 잠깐 이야기가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자본시장이 화학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그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그 리턴은 매우 빠르게 또 고수익의 어떤 리턴을 가져다 주려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이 과거같이 몸집불리기라든지 무슨 뭐 마켓시어를 많이 차지한다든지 그런 데서 그 자본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가치를 많이 창출해서 투자자들한테 고수익률을 리턴해주는 그게 인생산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산업이고 이 요구에 근간이 했다가는 어떻게 보면 그 도태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현재 우리 주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이번 그 요하네스버그 그 회의에서 나름대로 아까 차지 디스크가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서스테이너블 그로스에 대한 대세는 이제는 벗어질 수 없고 이미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많은 기업들도 여기 서스테이너블 그로스에 준하는 그런 그 앞으로의 그 경영 폴리시 성장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등한히 하다가는 한국 기업이 나중에는 실제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아주 벽이 되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결국 기업 경영에서 지금은 두 번째로 내야 됐었고 첫 번째로 내야 됐었고 가장 시급한 이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기업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지 않으면 대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의미 외에 그런 통해서 기업이 대리를 극대화하는 그런 소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느 기업이든 간에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또 현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는요. 거의 그 뉴 이코노미라고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뉴 이코노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시는데 보이다가 지금 부침한다고 하는데 결국 대세는 아까 서스테이너블티라는 그로스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세는 이 뉴 이코노미 아직 우리가 사실 컨텐츠가 앞으로 우리 경제 활동의 대세가 될 거는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기술은 아까 또 마지막 학생의 화학공학, 화학기술의 어떤 르네상스 다시 온다는 그런 후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향후 주된 산업기술 내지는 어떤 기술의 IT의 기반 기술이고 또 이런 이런 기술들이 퓨전 테크놀로지 하는데 어떤 기반 기술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여기 앞으로 우리의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 환경 하에서 화학 산업에 관해서도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또 기업은 기업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고 플랜을 짜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 유명한 이야기에서 와 같이 이미 계획을 짜놓고 나면 계획 자체는 나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앞날을 대비해서 계획을 짜는 그 프로세스, 그 플래닝 그 자체는 반드시 우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각국은 특히 화학산업 혹은 화학기술, 화학 그 자체에 대한 아주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고 심지어는 실행 계획까지를 짜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 유럽, 일본이 조직적으로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체 국가적인 기술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화학산업 자체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국내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LG화학도 나름대로 이 미래 전략, 그러니까 미래 전략이 한마디로 이 LG화학의 사업 구조를 그냥 확 바꾸자, 구조전을 하는 이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LG화학을 소개하면 하나의 사례로서 이 LG화학이 어떤 논리로서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의 LG화학의 모습은 제가 몇 가지 단어들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LG화학은 상당히 일반 화학 제품 그것을 또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치약에서부터 무슨 석유화학 제품까지 심지어는 인터페론까지 말이죠. 수천 가지 그 제품을 생산하는 매우 다각화된 그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또 유행이기도 했고 그것이 기업 경영을 또 잘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우리 일반 사원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대량 생산합니다. 석유화학이 전형적인 거예요.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기업 활동하는 것이 석유화학이 되는데 그런 대규모 투자, 그 다음에 아까 1년에 15%의 성장, 20%의 성장, 이것이 그때는 이상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매우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익을 얼마나 내고 이익을 얼마나 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켓시어를 얼마나 했느냐. 우리가 마켓시어를 올해는 30% 했는데 내년에 40% 했다. 이게 굉장히 소위 기업 경영을 잘하는 그런 걸로서 인식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라지 사이즈 신드롬의 모두 말이죠. 매니지먼트나 이 정보들이나 다 이 머릿속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새로운 사업을 펼치거나 이런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뭔가 모르게 세계 시장을 겨냥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국내 시장 그리고 수입 대책 상당히 위기에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사업 또 사업 확장의 어떤 동의 된 그런 식이었죠. 또 회사 경영의 주안점이 특히하면 마비스를 짠다든지 하는 그런 용어로 된다면 코스트컷 하여튼 효율성 이런 것에 주안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생산성이라는 것이 아웃풋 플러스 오버 인풋이라 할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웃풋을 분자를 극대화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 분모를 아주 적게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과거에 우리가 취했던 것은 이 분모를 인풋, 인풋이 코스트컷이니 효율성이니 이거를 그냥 어떻게든 작게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 어떤 기업 경영의 어떤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이런 커먼 플레이어에서는 이제 우리 한계가 있다. LG화학도 일단 미래에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이제는 뭔가 고과 가치에 성장을 하되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동시에 이루자. 그러니까 내주를 창출하되 아울러 성장을 추구하자. 옛날에는 무조건 성장 이것도 같습니다. 이것이 이익의 어떤 대리 창출이 어떤 그런 배를 케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몸집 불리기만 유리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과거 몇천 가지 그 제품을 생산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경쟁할 수 없다 하는데 인식하여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하게 되는 것 이런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그 전략 우리는 승부 사업을 합니다. 이 승부 사업이 이제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인데 이 승부 사업을 우선순위하고 체계화해서 집중하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모든 이 기업 활동의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만 통하고 나가서 통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어느 이 글로벌 마켓에 나가더라도 품질로나 혹은 프랙티스로나 여러 기술로나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는 그런 것을 그레이드 업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LG화학은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 산업기술에 뛰어난 산업기술에 바탕을 두는 그런 생산에 의해서 기업이 영위되는 것이 좀 근본인데 이제는 우리 기술이 과거에 우리가 화학기술이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주된 핵심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우리 기존의 화학기술 플러스 여러 가지 여타의 기술 같은 소위 우리의 어떤 핵심 기술 이제는 복합기술 내지는 이 퓨전 기술이 됩니다. 또 기술은 서로 이 통합하고 이런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모습을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그런 현재 비즈니스의 모습을 분석하는 틀을 내부 역량이라고 합니다. 내부 역량과 이 시장 매력도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라고 보통하는데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결과 LG화학의 이게 이제 2000년 4월달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둔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어떤 위치에 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의 크기는 비즈니스 발림을 이야기하고 그 위치는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내부 역량이나 시장 매력도에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보신 바와 같이 석유화학이라든지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건축계를 대변되는 이런 산업재 같은 것은 우리 현재 주력 산업이죠. 주력 사업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쪽에 우리 영향을 넣고 합니다만은 이 마켓 메리트로 볼 때는 그저 그렇습니다. 역시 현재 우리가 매우 적은 발림의 비즈니스 가지고 있지만은 정보전자 소재라든가 이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가 비교적 적지만은 마켓 메리트는 대단히 큽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사실 지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죠. 그래서 미래는 우리는 이런 두 개의 사업군을 전략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 내에서 이걸 승부사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이제 이 두 승부사업이 미래의 우리 전략사업이고 미래 우리 주력사업이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우리 전략의 근간이고 현재 우리가 지금 짭짤하게 다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나름대로 우승할 건 우승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거가 이제 처지고 이것은 미래에도 앞으로 우리 소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승부사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필요한 것을 여기서 이제 당분간 우리가 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승부사업은 우리 LG화학의 향후 그로스 엔진이 되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역시
뛰어난 그 R&D 능력을 갖추고 여기에서 성과에 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이겠고, 현재 우리 지역 사업은 앞으로는 비록 커머디티 위주지만 주로 스페셜티 위주로 좀 내용을 갖추지 않는 것이 되겠고, 여기는 소위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해가지고 생산, 물류, 판매 이런 등의 사실 최고의 어떤 효율성, 기동성을 갖추지 않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이 두 개를 막론하고 어떤 공통 부분을 본다면은 역시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결국 답이다 하는 우리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기업 어떤 전략에서 연구개발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예는 아마 저는 상당히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IT 산업이라든지 이 BT는 연구개발 자체가 거의 알파에 오면합니다. 그 자체가 그 기업 활동에 한 반 이상 차지한다고 봐도 되는데, LG화학과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커머디티 이런 회사가 나름대로 기업 변신을 하면서 그 툴로서, 그 수단으로서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디를 가지 않고 가는 것도 많은 거고, 그 사람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 제가 챌린지라는 말을 섞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승부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걸 말하자면 실현시킬 텐데, 그 전략 내용이 뭔가, 어떻게 그 시행 세부 전략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그냥 간략한 개념만 전달해드렸습니다. 이 생명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주로 이 약입니다. 약. 파마스티컬스 약인데, 그거는 약은 질병의 타겟을 우리가 찾아내는 데부터 우리가 치료 미리 컴파운드를 합성해내는 것부터 이 등등, 그 다음에 임상 시험하고 최종 상당히 이 다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신약이 혹은 또 새로운 약이 탄생이 됩니다. 하나의 새로운 약만 확보하면은 이 비즈니스는 거의 다 끝난 거나 상관없이 과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역량을 한번 내부 역량을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분석해 보면은 현재 이런 이 커브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쪽에 부분이 매우 낮고 이런 미드 제너레이션의 신약 도출 최적화 과정은 매우 우리 역량이 현재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상 과정에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역량이 낮고,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레벨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세부 전략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벤처하고도 활발하게 같이 일을 한다든지, 혹은 산학협동 이런 연구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외부로부터 이 라이센싱 할 것은 활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아웃소싱 활동을 부신다는 그런 뜻이겠고, 이미 우리가 상당히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좀 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포커싱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침약 에너지가 있는데 다 우리가 쫓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이 치료제 부분에 집중하자는 것,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제한된 우리 자원을, 인적 자원을 포함한 제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은 매출 시스템을 우리가 구상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상 부분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 임상 기관과 같이 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도 이 신약 개발에 한 70, 80%의 비용이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역이 약하니까 아예 큰 현재 메이저 빅 파마스티컬 컴퍼니하고 어떤 얼라이언스를 한다든가, 혹은 전문적으로 이런 임상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하고 우선 서로 협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는 그런 것이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전자 소재도 이렇게 해보면
정보전자 소재는 한 행축을 밸류 체인으로 이해했습니다.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정보전자 소재라는 것이 그야말로 기초 원료에서부터 이게 가공된 그런 원료, 그 다음에 부품, 마줄, 디바이스, 시스템까지 이렇게 이제 밸류 체인 상으로 전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 상에서 우리 역량을 내부 역량 분석을 현재는 이런 코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료 뭐 합성이라든지 원료를 제조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가공하는 그런 포뮬레이션 이런 건 제법 우리 역량이 있는데 이것을 부품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마리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낫겠죠. 특히 이것을 디바이스로 만드는 것도 시스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학회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분야의 비즈니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최소한도 이 바람직한 이런 역량 커브를 미래에 갖춰야 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새로운 컴비나토리얼 케미스트라든지 하이스쿠 스크린의 새로운 기법의 어떤 연구에 봤는데 혹은 좀 전에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빨리 캡처해서 우리의 어떤 영양화하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 있는 것이고 이런 쪽은 서로 산업 경력은 물론이지만 분야의 우리 전문가들 모아서 여러 분야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이런 분야를 우리가 풀자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디바이스나 시스템 메이커하고 어떻게 하면 잘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전략 형태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좀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제가 서두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회사의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아웃풋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변신 이런 구조조정 활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LG화학의 이 향후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이제 연구개발이 그 회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부분이 아닌데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 아웃풋 이미지가 뭐겠는가? 이 앞으로라는 것이 여기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한 2005년에서 2010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코어 테크놀로지 하면 소위 화학 기술 할까요? 화학에 베이스를 두거나 부분적인 바이오로지 쪽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코어 테크놀로지는 것은 몇 가지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융합하거나 통합하는 그 자체는 우리의 앞으로의 핵심 기술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LG화학의 연구개발에 일하는 그런 연구원들은 이런 것 같은 화공, 생명 이런 표시도 있을 것이요. 화학하신 분, 물리, 기계, 전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인적 구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런 쪽으로 인적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이탈리티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 신제품 매출 비율입니다. 한 회사가 1년에 총 매출을 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제품에 의해서 거둬들인 매출 비율이 얼마나 하는 것인데 최소한 우리 한 40% 정도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제품이라는 것은 제품 종류에 따라서 조금 전개가 다릅니다. 석유화학 제품 같은 기초소재의 경우에는 출시한 지 5년, 2년의 제품 신제품이라 하고 정보전자 소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3년, 2년 이런 것을 여하튼 연구개발에 의해서 출시한 지 2, 3년 내지는 5년 된 제품들의 매출액 비중이 우리 전체 매출액의 40%까지 만듭니다. 대단히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현재 LG화학이 한 25%, 여러분이 잘 아는 3M 같은 미국의 엑셀 컴퍼니가 한 30% 플러스 알파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의 승부 사업에 의해서 연구개발, 우리
승부사업 우리 주력사업을 한다는 게 우리 전략이고 우리 그 기업 구조적인 그 내용이니까 역시 이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한 80자원뿐만 아니고 R&D에서 80%를 쏟아붓겠다는 것이 이제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R&D 리턴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연구개발에 100원을 투자했으면은 그로 인해서 도출된 신제품의 매출이 플러스 연구개발 활동으로 뭐 프로세스의 어떤 효율성을 가했거나 코스트 절감했거나 하는 그런 기여에 플러스 한 것을 분자를 하고 연구개발 투자비를 분모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4 정도 만들겠다. 지금 연구개발을 잘한다는 회사는 한 3.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연구개발 잘하는 회사의 수출이 한 3.5 되고 현재 LG화학은 한 2에서 2.2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 그 미래의 이 기업 구조 조정이 끝난 그 LG화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기업 구조정을 하는데 우리 그때 우리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떤 그 레베뉴 상으로 보면 이게 총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01년도 베이스로 보신 바와 같이 하여튼 석유화학이니 뭐 산업재니 이런 그 전통적인 석유화학 LG화학 그 핵심 제품 주력 사업이 뭐 한 80% 정도 이렇게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한 2005년도에는 한 65% 정도, 그 다음에 2010년에는 한 60%, 55% 60% 정도 되고, 많아지는 것이 이 정보전자 소재 이런 쪽에서 오는 것이 나중에 한 3분의 1 비슷하게까지 아마 달려질 거고, 여기서 이 생명과학은 하나에서 이제 제가 봤었는데 생명과학은 아까 작년 4월에 사실은 LG화학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LG화학의 한 기업이 분리가 시켰건 어쨌든 이게 기업 구조적인 하나의 큰 틀의 일부라고 보고 이렇게 지금 뭉뚱그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분야로서 상당한 이미 구조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특기할 것은 이 이익 측면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이런 정보전자 소재나 이 가열산 이쪽에서 오는 것이 전체의 한 70% 이상 되게끔 그렇게 지금 가져가는 것이 LG화학의 기업 구조적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런 아웃풋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러한 노력을 연구개발로 하였다. 연구개발이 뭡니까? 우리의 이 머리, 두뇌를 써서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인다스고 뭐든 간에 우리의 살길은 여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여기 대학 교육을 받는 소리고 여러분이 고등 교육을 받는 소리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쌓아야 될 그런 정보성의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남보다 문제하는 그런 파이어니어들의 기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연구개발로서 은견적으로 나는 기업 활동에서 표출되는 것이 연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